자, 오늘부터는 이제 11장을 할 텐데, 11장은 되게 중요한 챕터예요. 그 다음에 챕터 굉장히 길어요. 일반적인 다른 챕터의 랭스의 한 두세 배 정도 될 거고, 중요도도 굉장히 높은 것인데, 11장을 잘 해서, 잘 배우도록 합니다. 자, 스페셜 메소드 인 일렉트로스태틱스, 정전기에서의 특수한 방법들. 스페셜 메소드인데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셜 메소드인 거고, 이제부터는 노멀 메소드죠. 이거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게 노멀 물리학과 학생들한테는 이게 이제 평범한 방법인데, 배우기 전에는 굉장히 스페셜해 보여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 이미지 메소드라는 거 오늘 처음에 할 거고, 나중에는 또 다른 걸 할 거예요. 이 시간에 그 이미지 메소드를 시작하는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라플라스 이퀘이션에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정비장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정전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 파이가 마이너스 로 오버 이슬론 제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가진 LIH 했으니까 라플라시안 파이가 마이너스 로 프리 오버 이슬론 제로가 아니라 이슬론 이렇게 썼을 건데, 이건 이제 LIH 일 때는 이렇게 쓴 거고요. 이 노테이션들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 진공 중에 차지가 있구나, 차지 데스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쓰면 매터 속에 프리 차지가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 시간에는 이제 이쪽 진공 중에 차지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야기했지만 이게 항상 0인 게 아니죠. 이게 0인 상황은 이게 0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 방정식의 이름을 포인트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이거는 전압 밀도가 0이 아닌 지점에서는 우변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우변이 0인 경우는, 다시 말해 전압 밀도가 0인 경우는 방정식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가 0인 경우, 뭐가 0이 아닌 경우. 그럼 정확하게 이게 필드 포인트에서 이야기죠. 여기서 필드 포인트에서 뭐가 0인 경우. 어차피 같은 방정식인데 이걸 다르게 불러요. 우리는 구별해요. 왜냐하면 이게 0인 방정식을 푸는 것과 0이 아닌 걸 푸는 것은 많이 다르거든. 미분 방정식 스케일에서 다른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그러고, 상수항이 없는 거. 상수항이 있는 거를 인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을 이게 더 쉽고, 인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은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하고 솔루션이 대략 비슷한데 약간 여기에 맞는 다른 것이 들어가요. 미분 방정식 관점에서 이거 둘은 완전 다른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두 개를 위에 걸로 두 개 하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구별하고요. 이걸 이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이걸 푸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푼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이 시간부터 이 11장에 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은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는 것이에요.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진공 중에 뭐 전화가 하나 있을 때 그 옆에 공간에서의 포텐셜, 전기장 구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사파이트론대로 I 제곱분의 Q 뭐 이런 그런 거를 주로 했었는데, 사파이트론 I분의 Q겠죠, 포텐셜이. 그러니까 뭐 특별히 간단히 말하면 그 고등학교 때 수준으로 그냥 하고 있었던 거라고 해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약간 그 벡터 표시만 좀 늘어났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경계에 갇힌 경계로 막힌 공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도체로 된 도체라고 합시다. 도체로 된 쉘이 있는데 요 안에 전화가 하나 있다. 뭐 이런 문제. 이거 물론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지금까지 풀어왔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칭성만 좋다면 이거는 가우스 법칙으로 뭐 몇 줄 하면 금방 다 풀어요. 그죠? 숙제로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까지 했던 방법 말고 스페셜한 매스로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전화는 여기에 원점, 예를 들어서 원점에 전화가 있고 이게 구면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금방 생각해낸 예예요. 요 옆에 공간들은 허공이에요. 그러면 요 두 방정식 중에 요 두 번째 방정식, 요 라플라스 방정식이 요 공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공간을 생각하면 허공이기 때문에 전압밀도가 없잖아요. 이 공간에서는 파이, 포텐셜은 이런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 공간이 요 안에 요 정확하게 지금 내가 도체라고 예를 들어서 도체 껍질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체 껍질로 반지름 예를 들어서 안쪽이 A라면은 반지 메인 도체 껍질이라는 걸로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가우스 법칙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이런 문제 풀어봐서 알지만 도체는 등정이니까 요 내부에서의 분위기와 여기서 분위기가 좀 다르죠. 포텐셜이 요 안에서 변하다가도 여기서 갑자기 안 변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여튼 여기가 경계면이 되고 이런 요 안쪽 서피스, 반지름 A인 서피스가 경계가 돼요. 경계. 이 공간을 기준으로 경계라는 거죠. 이 공간을 넘어가면 다른 공간이 나타나니까 도체라는 공간이 나타나고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진공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솔루션들은 대충 비슷한 방법으로 푸는데 이 공간에서 풀 때는 이 전하와 이 경계만 쳐다보면 된다 그런 관점이에요. 이 원점에 있는 전하와 이 경계에 의해서 서로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해서 내부 포텐셜이 결정될 거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문제를 안 풀었거든요. 가우스 법칙, 쿨럼의 법칙 우리가 그런 거 할 때는 바깥쪽 경계에 대해서 그다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경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소위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런 경계 조건에 맞게 푸는 문제가 돼요.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거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좀 복잡한 X방향, Y방향, Z방향 3미분으로 되어 있지만 2차 미분 방정식은 이 공간, 가운데 이 공간에 대해서 푼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다. 경계치 문제. 라고 우리가 배워요. 라플라스 방정식을 경계치 문제를 푼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경계치 문제다. 근데 그런 경계치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몇 가지, 한두 가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절 해보겠습니다. 먼저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가 유니크하냐, 유일하게 한 거냐, 해가 여러 개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해가 하나일까? 아니면 여러 개일까?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문제예요. 이게 물리학하기 때문에 물리학이 항상 답이 하나죠. 사회과학이나 정치학이 아니라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는 우리 있을 수가 없어. 하나가 맞으면 저건 틀리고, 그죠? 맞는 게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라플라스 방정식은 또 당연히 해가 하나일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냥 풀이 방법이 전혀 다르니까요. 앞에서 가우스 법칙으로 풀어서 구한 포텐셜과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뭐 여러 가지 메소드를 쓸 텐데 그 메소드로 푼 솔루션이 같다는 보장이 수학적으로 있냐?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같아요. 나중에 크게 고민할 일은 없어요. 우리 물리학자로서 세상은 답이 하나니까 뭐 별로 고민 안 하죠, 사실은. 그건 수학자들의 사치스러운 고민인 거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고민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래도
이 책에 있고 모든 물리학자들이 배우는 파트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왜 솔루션이 있다면 유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섹션 1은 나중에 다시 반복될 거예요. 자꾸 써먹게 될 거예요. 이 용어를 자주 반복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처음 보기에는 이건 그냥 수학이고 그냥 유일성 정리인데 문제 푸는데 별 도움이 안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문제풀이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차분히 살펴봅시다.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경계가 있다고 합시다. 경계를 내 먼저 이렇게 지을게요. 이게 바운더리라고 할게요. 이런 바운더리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 이거 경계로 할래 허공에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니고 피지컬해야 돼요. 거기에 뭐 도체가 있다든지 뭐 물질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피지컬하게 거기에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자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전자기적인 경계가 있어야 돼요. 있다고 치고 만약 파이가 그 경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정한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경계를 따라서 경계가 이거 면일 테니까 경계 면이겠죠. 바운더리 서피스 3차원이니까 바운더리 서피스일 거고요. 이 경계 면에서 포텐셜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가정이에요. 항상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문제는 경계면에서 포텐셜이 일정할 거다. 그 경계면이 이렇게 클로스일 거를 일단 생각할게요. 꼭 이게 클로스일 필요도 없는데 지금 상태로는 일단 클로스인 걸로 그림처럼 그냥 생각을 할게요. 가장 쉬운 경우니까. 그렇다면 인사이드에서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이버전스 오브 파이 그레디언트 파이하고 포텐셜하고 그레디언트 파이 대충 정리장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죠? 요거를 곱한 거에 다이버전스를 취해보자. 이거는 앞에 거 미분하거나 뒤에 거 미분한 거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은 그레디언트 파이가 되고 사이드 도트 찍어야 되고 또 그레디언트 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라플라시 해야 되겠죠? 파이 라플라시안 파이 이렇게 될 테고 지금 내부에서 여기 될 텐데 또 하나 가정을 안 했구나. 요 내부에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 내부에 가정이 하나 더 있어요. 내부에 전화가 없다. 내부에 전화가 없다고 두 가지 가정을 합시다. 주위의 포텐셜이 콘스턴트이고 내부에는 전화가 없다. 두 가지 가정을 둘 다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수식을 이밸루에이션 하면 내부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요 수식을 이밸루에이션 할 거니까 내부 공간에서 라플라시 차지가 없으니까 차지가 없으면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만족돼야 하니까 얘가 0이죠. 그래서 요놈이 되죠. 근데 이거는 그레디언트 파이의 제곱 벡터의 제곱 크기의 제곱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이 좌우변을 각각 접근해 봅시다. 우변을 먼저 접근해 볼까요? 그레디언트 파이의 제곱을 부피 접근한다고 합시다. 부피 접근하고 요 부피에 대해서 이게 부피고 표면이 S라고 하자고요. 이 부피에 대해서 우변을 접근하는 거는 좌변의 접근과 같을 거 아니에요? 다이버전스 오브 파이 그레디언트 타이 dv랑 같을 건데, 그죠? 우변 접근, 좌변 접근, 그죠? 그럼
이건 딱 보이죠? 이거 뭐 하려고 하지? 가우스 다이버전스 이런 거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 다이버전스 FP 적분은 뭐하고 같다? 표면에서의 서피스 적분하고 같죠? 안에 거 파이 그레이디언트 파이 도트 서피스 적분 DA 벡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서피스 그럼 가우스 다이버전스 이름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근데 이 서피스에서 아까 뭐라고? 바운더리가 곧 서피스인데 서피스에서 파이가 콘스턴트라고? 그러면 이 파이가 이 서피스 위에서 지금 요걸 적분할 건데 요게 콘스턴트야? 적분 밖으로 나와야 되겠네? 파이 서피스에서의 값이죠? 서피스 위에서의 값으로 밖으로 빼고 적분 근데 그레디언트 파이도 뭐야? 마이너스 200터죠? 마이너스 200터 건 알죠?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200터니까 마이너스 200터 도트 DA네 200터 도트 DA의 서피스 폐곡면 적분 이거 뭐더라? 가스 법칙 전기장을 폐곡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 내부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나와야 되죠? 전하가 지금 없다고 우리가 가정해버렸지? 그럼 얘는 0이지? 그죠? 이게 0이에요. Q 인사이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0이란 이야기네. 그레디언트 파이의 제곱이 0이다 이 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0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이건 뭘 제곱한 거를 더한 거잖아요. 적분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안에 그 제곱이라는 수는 복소수가 아닌 이상 우리 지금 이게 복소수일 걸 생각하고 있진 않죠? 스칼라 포텐셜이 복소수라고 한 적은 없잖아. 우리는 실수로 메저러블한 볼테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볼테이지의 그레디언트가 갑자기 복소수가 될 이유는 없다고. 그래서 얘는 실수고 그걸 제곱한 숫자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에요. 그놈들을 다 더한 것이 0이 되려면 각각이 다 0이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내부 볼륨 전체의 모든 점에서 델 스퀘어, 델 파이의 스퀘어가 제로가 되죠. 파이의 제곱이 0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게 지금 따라오고 있죠. 0이 아닌 숫자들을 다 더했는데 그게 0이 되려면 그 0, 이건 또 제곱이니까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더해서 0이 되려면 각각이 다 0이어야 되니까 모든 점에서 다 0이다 그 이야기고 이걸 한번 써보면 이걸 또 풀어서 써보면 이게 뭐냐면 x방향으로의 편미분의 제곱 여기 y방향으로의 편미분의 제곱 더하기 z방향으로의 편미분의 제곱의 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갑자기 복소수일 리는 없고 실수일 테니까 제곱한 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을 3개를 더했을 때 또 0이어야 돼? 그러려면 각각이 다 0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이 다 0이어야 돼.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다 0이어야 돼. 근데 그레디언트가 0이다. 모든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가 다 0이면 우리는 포텐셜이라는 함수가 어떻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레디언트가 없다. 기울기가 없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부 공간 전체에서. 다시 말하면 콘스탄트다 이 말이죠. 내부 공간 전체에서 콘스탄트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가정한 게 아니죠. 처음에 가정은 우리가 바운드리에서만 콘스턴트라고 했거든. 우린 이것만 가정했는데 내부 공간에 차지까지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더니 그러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역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게 끌고 나온 결론이 내부 공간에서도 콘스턴트해야 한다는 걸 얻게 돼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 파이 r 올 콘스턴트. 근데 그 콘스턴트가 요 안에서 하고 요 경계에서 갑자기 점프가 돼가지고 다른 콘스턴트가 될까? 내부에서 예를 들어 1V였는데 갑자기 서피스에서 1.5V가 될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럴 수 없겠지. 같은 놈이겠지. 요 바깥 인사이드하고 서피스 모두에서 같은 콘스턴트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포텐셜이 연속이니까. 이걸 그냥 쉽게 쓸게 에브리웨어라고 이렇게 쓰는데 조심해야죠. 에브리웨어가 바깥쪽을 포함하는 건 아니니까. 표면과 안쪽. 외부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외부는 전혀 말을 못해. 아웃사이드는 제외야. 에브리웨어에 아웃사이드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에브리웨어에서 컨스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첫 번째. 포텐셜이 주변에서 경계에서 컨스턴트고 내부에 소스가 없으면 포텐셜은 에브리웨어에서 컨스턴트다. 아웃사이드 빼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재밌는 증명은 두 개 서로 다른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솔루션을 파이 1이라고 하고 파이 1이라는 솔루션이 있고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이 파이 1이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요 놈이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델 스퀘어 파이 1이 0인 릴레이션도 만족한다. 사실 라플라스 방정식도 만족하고 바운더리 컨디션도 만족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두 번째를 위해서는 요걸 가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요 가정은 첫 번째 증명을 위한 가정이었어. 두 번째는 아무 다른 가정이 없어요. 그냥 여기선 어떤 포텐셜 함수가 경계 조건과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 이야기죠.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바운더리 내부 공간에서 이야기겠죠. 바운더리 내부 공간에서 라플라시안 방정식을 만족하고 그런데 만약 또 다른 솔루션이 있다면 파이 2라는 게 있어서 요 놈도 바운더리 컨디션도 만족하고 라플라스 이퀘이션도 만족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경계 안쪽에서 그러니까 두 개 서로 다를지 같을지 모르지만 다르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솔루션이 있어서 그 솔루션도 바운더리 컨디션도 만족하고 라플라스 이퀘이션도 만족한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방정식과 요 방정식 둘이 빼면은 라플라시안 파이 1 라플라시안 파이 2 이런 값을 계산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건 각각의 0이기 때문에 빼면 0일 거예요. 당연히 그죠? 이거 좌변을 묶어주면 이건 라플라시안 가로 열고 파이 1 빼기 파이 2니까 요 놈을 파이 3라고 하자고요. 파이 3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파이 3라는 함수는 라플라시안 방정식을 만족하고 그리고 얘가 파이 3는 파이 1 빼기 파이 2니까 파이 1도 경계 조건을 만족했고 파이 2도 경계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서 경계에서 값을 바운더리에서 값을 계산한다면 바운더리에서 값을 계산한다면 얘도 경계 조건을 만족하겠죠. 네? 그래서 이 파이 3도 경계 조건을 만족할 거란 말이에요.
pi3라는 함수도 라플라시안을 만족하고 라플라시안 방정식을 만족하고 경계조건을 만족할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경계조건을 만족하는데 요 특히 이 경계에서 얘는 하나가 약간 다른 면이 있죠. 경계조건을 만족하는 건 당연한데 pi3를 쓴다면 그 값이 pi1 빼기 pi2인데 요 둘이 둘 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뭐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데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데 우리가 그 경계에서의 포텐셜 값을 가정을 해야 되겠구나.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데 여기서 세 번째를 하기 전에 그걸 가정해야 되겠다. 파이1하고 파이2가 경계에서 어떤 뭐 C라는 값으로 일정하다고 합시다. 이건 항상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경계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데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콘스턴트인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콘스턴트로. 그러면 그 콘스턴트는 같은 콘스턴트여야 되는 거죠. 얘도 경계 조건 만족하고 얘도 경계 조건 만족하려면. 근데 그렇게 되면 저런 상태면 파이3라는 놈은 파이1 빼기 파이2로 정의를 한 거니까 같은 콘스턴트를 뺀 거니까 C 빼기 C 이렇게 돼서 얘는 0이 돼야 되겠죠? 파이3는 0이 돼야 돼요. 그죠? 파이3는 0이 돼야 돼요. 근데 경계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C여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파이3도 C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경계 조건을 만족한다는 말은 C가 곧 0이란 이야기죠. C가 곧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한 바퀴 삥 돌아서 지금 좀 정신 사납지? 다시 천천히 할게요. 물침도 그렇게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개념 이야기할 때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아. 문제 풀 때 빨리 풀어버리고. 자. 솔루션은 우리가 두 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맞는 픽처를 먼저 그려놓고 합시다. 이쪽을 좀 지우고요.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일단 경계도 뭐 좀 예쁘게 그릴게요. 이런 경계라고 합시다. 내부 공간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부 공간에는 파이1이라는 솔루션이 있다. 위치에 따라 변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경계에서는 어떤 값이 돼? 경계에서는 파이1이 뭐 C라는 값이에요. 이게 경계 조건인 거죠, 지금. 내부에는 차지가 없겠지. 라플라시안이 0이니까 내부에 차지가 없고 이 내부 공간에 파이1이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이걸 만족해. 근데 내부 공간에 또 다른 솔루션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파이2R 똑같은 경계 조건을 만족해. 우리가 이렇게 쓸 때는 똑같은 경계 조건을 만족하지만 내부의 솔루션이 이 파이1과 파이2가 혹시 다르지 않을까 이런 걸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혹시 다를 가능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파이1, 파이2 이렇게 다르게 쓴 거죠. 같다면 처음부터 하나로 쓰고 두 개로 썼겠어? 다른 솔루션이 만약 있다면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1은 뭐 쿨롱의 법칙으로 구하고 또는 가우스 법칙으로 구하고 적분해서 구하고 파이2는 뭐 나중에 배우게 될 이미지 메소드로 구하고 또는 뭐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구한 서로 다른 답이 있다면 다를 것처럼 써놓고 우리가 따져봤단 말이에요. 라플라시안을 빼봤어. 그러면 이건 라플라시안은 선형이니까 뺄 셈은 그냥 안에서 빼고 라플라시안 나중에 취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 거를 파이3라는 함수라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파이3라는 함수도 라플라시안을 만족하는 거고 경계에서 파이3 값을 계산하면 둘이 같아야 되니까 0이어야 되고 파이3가 0인데 얘도 경계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 값이 C여야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와서 그러면
여기서 1을 잠깐 인용합시다. 앞에서 1 프로퍼티가 뭐였죠? 우리가 지금 두 번째인데 1 프로퍼티 여기 내가 마지막 부분 지워버렸네. 1 프로퍼티가 뭐였죠? 1의 결론이 뭐였어요? 외부에 경계에서 포텐셜이 일정하고 내부에 차지가 없으면 결론이 뭐였지? 내부와 외부, 내부와 표면 포함해서 everywhere에서 일정하다였죠. everywhere, outside 포함되지 않는다. 표면까지만. 그러면 표면에서의 그 값이 곧 내부에서 값이다 그 말이잖아요. 내부 전체에서 같은 콘스턴트여야 된다. 이게 1번이었잖아요. 지금 이거가 뭐예요? 여기 보면 라플라시안이 제로고 다시 말하면 내부에 차지가 없고 파이3가 0이다. 경계에서 0이에요. 경계에서 지금 콘스턴트란 이야기죠. 그럼 내부에서 라플라시안 0이면 그거 두 개 조합하면 이게 1번이잖아. 1번의 가정하네요. 1번 가정이랑 똑같죠? 그래서 1번 가정대로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 1로부터 우리는 파이3가 콘스턴트다. everywhere다. everywhere에서 콘스턴트라는 이야기를 그 콘스턴트가 근데 얼마지? 0이단 말이에요. 파이3가 everywhere에서 제로다. 인사이드와 바운더리 포함이죠. everywhere라는 건 아웃사이드는 포함하지 않아. 파이3가 everywhere에서 제로라는 걸 프로브한 거예요. 파이3가 everywhere 표면에서만 제로가 아니라 내부에서도 제로다. 라플라시안 규정 만족하니까 1번에서 우리가 증명한 거를 여기다 써먹은 거죠. 그러면 근데 파이3가 다시 뭐였지? 파이1 빼기 파이2란 말이에요. 이건 함수란 말이야. 함수. 위치 함수인데 파이1r과 파이2r을 뺀 것이 0인 거죠. everywhere에서. 그러면 뭐야? 파이1과 파이2는 everywhere에서 똑같다 그 말이잖아. 파이1은 파이2와 같다. 이게 결론이죠. 자, 2번은 호흡이 좀 길었죠? 경계 조건 만족하고 라플라시안의 솔루션이야. 그 솔루션이 두 개 있다면 그 두 솔루션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쿨롱의 법칙으로 구하든 가우스 법칙으로 구하든 이미지 포텐셜 메소드로 구하든 미분방정을 풀어서 구하든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구한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 그 솔루션은 경계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차지가 없다면이죠. 이게 내부에 차지가 없는 상황에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면 내부에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면 그 두 솔루션 항상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구해도 같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니크리스라고 해요.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은 경계 조건이 일정하고 길죠. 그냥 항상 유니크하다가 아니야. 경계 조건이 일정할 때 경계가 이상하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학생들은 꼭 말을 몇 개 빼먹고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유니크하다 그게 아니라 경계에서 콘스턴트이고 내부 차지가 없으면 솔루션이 하나다. 오케이. 좋아요. 약간 서머라이즈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수식으로 지저분하게 늘어놓으면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니까 말로 정리된 말로 책에도 돼 있는데 저도 좀 정리를 한 게 있으니까 말로 좀 요약을 해볼까요? 레슨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배운 거냐? 문제하고 쓸게요.
문장이에요. 책에 있는 문장 조립한 걸 거야 아마. 내 기억에는 한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는 하나야. 좀 화려하게 수식되어 있을 뿐. 물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들이 좀 이래요. 상황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수식을 되게 많이 하고 성경 구절 같이 돼 있어. 써놓고 보니까 무슨 기록 같아. 근데 그냥 요약한 거예요. 지금 한 말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Once we find the solution of Laplace equation by any means whatsoever, which satisfy given boundary condition.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solution of Laplace equation을 지금 수식하고 있죠. 에?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찾으면 뭐 다 수식이에요. by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솔루션을 구하든 그 솔루션 which 단수죠. 그놈이 주어진 바운더리 컨디션들을 만족하는 솔루션. 여기까지가 once, 부사철인가? 하면 부사전이죠. 부사절. 분리된 부사절. 컴마로 좀 분리했죠. 컴마 빼먹으면 복해가 안 될 텐데 컴마 내부로 두고 여기까지 이제 주어 나왔어. we know 끝. we know SVO 목적어절. 다시 목적어절 시작인데 it is the only solution and we do not ne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there are others. 그게 유일한 솔루션이고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가능성은 there are others, other solution이겠죠. 다른 솔루션이 또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유니크니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라플라스 방정식 해를 어떤 방법으로든 구하면 그 해는 어떤 해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해여야 되겠죠.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는 해는 해가 아니야. 간단히 말하면 그건 그냥 생각, 아이디어 같은 거죠. 여러분 쓴다고 다 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맞는 답은 맞는 답이 하나뿐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답을 어떤 방법으로 찾으면 그것은 유일하고 다른 가능성을 우리가 또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 어떻게 구해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레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니크 티오렘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예요. 굳이 시간을 들여서 약간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은 방법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티오렘이에요. 유니크니스 티오렘이라고 우리가 불러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그래서 배우게 될 게 뭐냐? 여기서 by any means whatsoever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지. 특이한 방법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2챕터 배워볼 게 이제 이미지 포텐셜이라는 방법. 그다음에 나중에 배우게 될 방법은 separation of variable이라는 방법. 변수 분리법, 포텐셜의 변수 분리 또는 이미지 포텐셜 메소드 이런 것들은 이번 11장에서 배우게 될 큰 주제예요. 오케이. 이미지 메소드부터 해봅시다. 2절. 이미지라는 것은 이미지 차지를 말해요. 이미지 차지인데 물체와 그거의 그 렌즈 같은 거 사용하면 실상, 허상 이런 거 여러분들 그런 단어 사용하잖아요. 물체, 오브젝트와 그것의 이미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미지. 그 광학에서 말하는 이미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전하의 이미지, 실제 전하와 리얼 차지와 이미지 차지, 리얼 오브젝트와 이미지. 광학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여기서 전자기에서는
리얼 차지와 이미지 차지 이런 관계예요. 이미지하고 이미지 차지를 말하는 건데, 이것도 약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포텐셜을 먼저 생각해보세요. 포인트 차지로부터의 포텐셜. 보통 우리가 4파이 주로대로 라지 R분의 Q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필드 포인트와 소스 코디네이트가 있으면은 라지 R 벡터가 R 빼기 R 프라임이고 요거의 크기가 라지 R이고, 그죠? 소스는 R 프라임점에 있고 필드 포인트는 R일 때 필드 포인트 R에서의 포텐셜은 이렇게 써진다, 그죠? 점전화로부터의 포텐셜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쓰면은 우리가 라플라시안 하면 여기 앞에 있는 건 상수니까 결국 연산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될 거고, 이게 R이 0이 아닌 점에서는 얘는 항상 0이겠죠? 그렇잖아. 무슨 이야기냐면 점전화가 있고 점전화가 있어요. 점전화 사방팔방에 포텐셜이 있죠. 480도 R분의 1 포텐셜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점에서 라플라시안을 계산하면 여긴 전화가 없잖아. 라플라시안 이퀘이션이 라플라시안 파이 얘가 뭐였죠? 마이너스 로 오버 이프는 제로인데 로가 없잖아. 요 허공에는. R이 0이 아닌 점에서 로가 0이니까 R이 0인 점에만 차지가 있잖아. 얘는 점전하기 때문에 전원 밀도로 쓴다면 뭐 델타 펑션 형태가 되지만 그런 얘기까지 하지 말고, 이 R이 0이 아닌 지점, 이 원점이 아닌 점에서는 얘는 라플라시안 이퀘이션을 만족하게 되죠. 오케이? 하는 얘기는 다 지우고, 그런데 점전화에 집합이 있다고 하면 점전 하나는 당연히 그 점 말고 다른 점에서 라플라스 이퀘이션 만족하는데, 점전화들의 집합이 있다고 하면 4파이 조론대로 뭐 I라고 할까요? Q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화 I에서 떨어진 거리, I 버지 전화에 떨어진 거리 이런 식으로 쓴다면 포텐셜을 이렇게 점전화 포텐셜을 합으로 써질 텐데, 이렇게 썼을 때도 라플라시안 RI분의 이번에는 이제 QI를 뺄 수가 없죠. QI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하니까 QI 갖고 4파이 기론대로 이렇게 빼는 거죠. 여기도 4파이 기론대로 분의 Q를 통째로 뺀 거고요. 뭐 안 써도 되니까 우리가 지운 건데, 이거는 Q를 뺄 수가 없으니까 놔둬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0이겠죠? 각각이 다 0이니까 만약 RI가 0이 아니라면 이 RI 뭐죠? 필드 포인트에서 I번째 소스 코디네이트까지의 거리죠. 이것들이 다 0이 아니라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소스 차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Q1, Q2, Q3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있는 점이 아닌 점, 이런 점에서 라플라시안 이퀘이션 만족한다 이 말이지. 라플라시안 파이 이런 전화가 있는 점에서는 라플라시안이 0이 아니지만 전화가 없는 공간에서 얘는 항상 라플라시안 이퀘이션 만족하니까 이것도 0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살펴보고 나면, 아하, 점전화 형태의 가짜 전화를 우리가 가짜 전화 형태의 포텐셜을 더해도 되는구나 이런 거 알게 돼요. 더해도 계산 결과에 아무 차이가 없구나. 점전화 형태는 더해도 되는구나 라는 거 알게 돼요. 자, 트라이얼 솔루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트라이얼 솔루션을
트라이얼 솔루션, 어떤 트라이얼 솔루션을 생각하냐면 점전화들의 집합. 이 점전화는 실제 전화, 액추얼 차지인 것으로 액추얼 차지들의 인덱스를 A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제가 쓴 거예요. 4파이썬대로 R, A분의 QA의 합. 액추얼 차지들에 대해서 점전화의 포텐셜들을 더한 실제 차지, 실제 포텐셜. 이런 형태도 되지만 똑같은 형태인데 가짜, 픽티셔스, 가상의, 상상의 차지, 우리가 이미지 차지라고 하는 것들 형태를 똑같은 형태, RI, 이 이미지 차지의 위치에서부터 필드 포인트까지 거리가 RI고, 2I라는 이미지 차지를 우리가 생각해도 만약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하나씩만 놓을게요. 액추얼 차지와 이미지 차지 하나만 내가 놓을게요. 사실 여러 개 잡을 수 있지만 요 두 개가 있는 요 두 점 빼고 나머지 점, 예를 들어서 요런 점 같은 데서 이 점을 우리가 R 벡터라고 한다면 이거는 RA, 이거는 RI. 다시 말해 이거 소스 코디네이트인 거죠, 얘들은. 여기가 지금 필드 포인트예요. 이 필드 포인트에서의 포텐셜은 우리가 이걸 알고 싶거든. 이걸 이 점에서 우리가 포텐셜을 안다면 그 포텐셜의 라플라시아는 0인 건 확실하거든. 여기 전화가 없잖아, 그죠? 전화가 없는 위치에 필드 포인트가 놓이기만 하면 그 라플라시안 방정식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라플라시안 방정식은 근데 아까 돌아가 보면 항상 이 점전화들에 의한 포텐셜은 그 소스가 있는 지점 아닌 지점에서는 항상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항들이 더해져 있어도 그래서 요 항이 더해져 있어도 포텐셜에 이거는 진짜니까 당연히 쓰고 있는 포텐셜이 올 거고 요거는 가짜인데 왜 선생님이 이거 가짜를 자꾸 더하고 있나 생각해 보는데 이걸 더해놔도 이 점에서는 아무 영향을 안 줘요. 라플라시안 이퀘이션을 만족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방정식을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자계의 방정식이란 게 지금까지 배운 게 딱 하나잖아. 지금까지 배운 게 다 요약하면 포화성 이퀘이션 하나예요. 차지가 있는 위치에서 포화성 이퀘이션, 차지가 없는 데서 라플라스 이퀘이션 만족한다. 마치 이게 뉴턴의 F&MA 같은 거란 말이에요. 전자기에서는. 지금까지 정전기에서는 하나로 수렴됐으니까 이거 만족하잖아. 이거 너도 다시 말해 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답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형태가 더해져도 답이 될 수가 있어. 답이 안 된다는 거 프루브해야 돼, 거꾸로. 근데 이제 이렇게만 쓰면 아무거나 그러면 다 되냐? 그건 아니고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지. 이 말을 왜 넣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걸로는 경계 조건 만족 못 시킬 것 같으니까 이걸 넣은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경계 조건 만족시킬 수 없거든. 경계치 문제가 많은 경우에 그래요. 점전화로부터 오는 포텐셜은 우리가 빠르게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점전화하면 9대칭으로 이렇게 포텐셜이 쭉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경계 조건이 9로 올 때만 멀쩡하고 경계 조건이 예를 들어서 뭐 9가 아니고 뭐 직육면체라든지 뭐 원기둥이라든지 그러면은 경계 조건이 도대체 안 맞게 되겠죠. 경계에서 똑같은 포텐셜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조건을 적용할 수가 없게 돼요. 경계가 뭐 평행하다. 평행한 뭐 2차원 평면의 경계라고 하면 절대 이 9대칭으로는 그걸 경계 조건 만족시킬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추가 항들이 필요해요. 근데 추가 항들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본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경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 그것이 삥 돌아서 유니크니스 요령으로 돌아가면 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어진 경계 조건 만족하고 해를 찾았으면 그 해는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게 해다. 자,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테니까 예제를 풀어봐야지 이제 전할 수 있어요. 예제를 풉시다.
점전화가 있고 점전화 옆에 접지된 도체 평면이 있어요. 무한 도체 평면이 있어요. 그 책의 그림대로 그린다면 이게 도체고 평면이고요. 평면의 방향 YZ 평면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건 접지돼 있어요. 전화 접지 표시. 땅에다 묻었다. 땅에다 구리선을 묻었다. 영전이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X축을 하나 놓고요. X축상에 전화표를 넣기로 하죠. 거리 뒷덜이 이거 원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YZ 평면상에 왼쪽에는 도체다. 오른쪽은 허공.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허공은 허공이에요. 여기 허공, 여기 진공. 얘가 경계가 되겠죠. 경계에서 지금 포텐셜이 0이다. 이게 지금 경계 조건인 거죠. 이런 걸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뭐가 경계인지. 딱 보다만 이게 경계잖아요. 무한대 목표, 이건 경계가 아니니까. 경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한대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얘가 경계 조건이에요. 경계에서 포텐셜이 0이다. 저는 한 개만 줘야 됐어. 문제 뭘까? 여기 허공에서 포텐셜 값을 구해봐라. 심플한 답어에선 이거예요. 48필론제로 R분의 Q 아니냐. 이거를 R이라고 한다면. 틀렸지? 틀려. 왜? 이 경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0을 못 만들잖아. 경계에서 0을 만들 수가 없잖아.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못 만들어요. 그죠? 왜냐면 거리에만 의존하고. 여기 가깝고, 여기 멀잖아. 가까운 점하고 먼 점이 포텐셜이 같아야 되는데, 0으로 같아야 되는데, 가능하냐고. 안 되죠? 이거 안 된다고. 여기가 양전하라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면 되는데, 양전하로부터 나온 포텐셜이 0이 될 수 있냐고. 48필론제로 R분의 Q인데. 0이 절대 안 되잖아. 작아지긴 하지만, 0쪽으로 아주 멀리 가면 작아지지만, 절대 0이 아닌데 0이라며. 경계 조건을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성분의 차지가 어디 있어야 돼요. 주어진 거 이거밖에 없어. 어떡하지? 이 상황이에요. 이게 주어진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요런 트라이얼 솔루션을 생각한다. 이미지 차지를 생각해도 된다. 이미지 차지는 마음껏 넣어도 된다. 아시겠죠? 이미지 차지를 생각해야 돼. 어디다 놔야지 가장 좋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대칭점에 놔야 되겠죠? 뭐 여기다 넣고 싶어? 요 위아래다가? 왼쪽에 요거 딱 거울 위치가 되는 자리에 놓는 게 좋겠죠? 그럼 쉽게 상식적이니까 여기 어디 놓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이미지 차지를 놓는데 이미지 차지를 Q'이라고 할게요. Q'까지 떨어진 거리는 D'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놓으면 너무 조작적이니까 다르게 일단 놓고 여기다 이미지 차지를 하나 놓고 이게 트라이얼 솔루션이에요. 시행 함수야. 내가 시도해보는 거야. 한 개로 해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2개 넣고 3개 넣고 막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시행이 충분하지 않으면 항상 실패하겠지. 그래서 이 이미지 차지 메소드는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존에 했던 문제들은 빤 했잖아? 왜냐면 1학년 때도 했으니까. 1학년 때 안 했던 거지. 1학년 때 이런 거 했어? 도체 평면 앞 밖에 그리고 얘가 받는 힘 나중에 그거 물어볼 건데 이 주변의 포텐셜 정비장 얘가 받는 힘 등등 계산할 수 있거든요. 해봅시다. 자, 정리합시다. 먼저 바운더리 컨디션부터 확인해 놓고 할게요. 바운더리 컨디션 뭐냐면 파이 x가 0일 때 yz는 뭔지 모르고 이게 0이다 이거죠.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렇게 그 함수 형태로 예쁘게 써놔야 나중에 문제가 잘 풀려요. 말로 막 써놓으면 경계에서 0이다 이따로 써놓으면 문제는 잘 안 풀려. 경계가 함수로 뭔지 눈에 딱 보여야 이게 함수로 써놓는 습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도 이렇게 좌표를 잡아놓을게요. 좌표는 얘는 D00 좌표를 이렇게 쓸게요. Q라는 차지는 D00에 있다 이런 의미로 Q'이라는 차지는 마이너스 D'00 YZ 방향으로는 같은 높이에 있다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그 상태에서 이제 트라이얼 솔루션 이거 트라이얼 솔루션이죠. 파이는 48필론제로 분의 1 Q에서는 이 필드 포인트는 어디 여기 잡아야 되니까 필드 포인트의 좌표는 XYZ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요게 R, 이게 R 프라임이겠죠? R분의 1, R 프라임분의 1. R 프라임분의 Q 프라임.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R 프라임을 각각 함수 형태로 써봅시다. 그럼 뭐예요? x의 제곱, x는 아니죠? x 빼기 t의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의 제곱근이겠고, 이거는 x 플러스 d 프라임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이겠네. 이런 함수꼴을 우리가 트라이얼 솔루션으로 놓고 여기서 이제 미지수를 찾아낼 거죠. q 프라임과 d 프라임의 미지수잖아. 그걸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거 해보는 거야. 문제는 아주 단순해요. 점자라 형태의 이미지 차지를 생각해. 근데 엉뚱한 데 놓으면 절대 문제 안 풀리니까 대칭이 적어도 될 만한 위치에 대한 딱 거울 대칭이 될 것 같은 위치. 깊이가 어디 될지 모르겠으니까 D'라고 가정하고, 전화량도 얼마일지 모르겠으니까 Q'이라고 가정하고 쓰고, 이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러 이제 갈 거예요. 이거의 라플라스 방정식은 만족하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건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점전화 형태니까 이런 허공에서 라플라스 방정식 항상 만족해. 이것도 만족하고 쟤도 만족해. 그건 프로브할 필요 없고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지만 해보면 끝나요. 경계 조건을 적용해 볼까요? 파이 0 yg가 0이어야 된다. 0 yg 이거 쓴다면 4파이 0 분의 1 0니까 d의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의 제곱근 분의 q고, 오른쪽은 d'의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의 제곱근 분의 q' 이렇게 되겠죠. 이런 함수가 0이 돼야 돼. for all yg에 대해서, 모든 yg에 대해서 이게 항상 만족해야 돼. 그죠? 앞에 상수는 뭐 중요하지 않을 거고, 모든 yz가 막 변해. 근데 이게 항상 만족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야 돼? 분모가 일단 똑같아. 분자 분모의 레이쇼가 똑같아. 요거 막 변하는데 Q하고 D의 레이쇼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절대 안 똑같아지겠지? XY가 막 변한 상태에서 요거 두 개의 레이쇼가 같아야만 이 둘이 같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D는 D'과 크기가 같아야 되죠. 첫 번째 그냥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Q와 Q'은 정확하게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Q'은 마이너스 Q가 돼야 되겠지. 금방 알 수 있죠. 모든 Y와 G에 대해서 이게 항상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뭐, 눈으로, 여러분들 슈퍼컴퓨터니까 딱 순식간에 0.5초, 답이 이거야. 그거 못하겠으면 이거를 뭐 미분을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해야 돼요.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세요. 괜히 여기서 다시 로테크 끄집어내지 말고, 여러분들 머리 이미 슈퍼컴퓨터예요. 딱 보면 바로 답을 알 수 있어. 이게 항상 만족되려면 D하고 D'랑 같아야 되고, 요 둘은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해야 되겠구나. 이게 앤서예요. 그러면 해를 구한 거죠. Q'은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 Q 해야 된다. D' 뭐 해야 된다? D랑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 요 둘은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고 전화가 반대 극성이 되면 된다. 이 이야기예요. 이제 답을 구해놓고 나니까 이제 좀 쉽죠? 마이너스 Q가 거리 D에 있고 플러스 Q가 거리 D에 있으면 같은 거리면 포텐셜은 제로. 480 R분의 예를 들어서 D분의 Q 480 D분의 이쪽에서 마이너스 D분의 마이너스 Q 이쪽은 480 D분의 Q니까 더하면 딱 제로 될까요? 여기서는. 그래서 좀 올라가면 같은 거리잖아, 다. 그죠? 여기 한 점에서 본다고 해서 같은 거리. 이렇게 해서 요 경계면에서 포텐셜이 항상 0이 되게 만족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죠? 그게 그럴듯한데 이게 해결되나? 해요. 왜? 우리는 유니크니스 요렘이 있으니까. 해 하나 구하면 그 해가 답이야. 주어진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우리가 구했다면 그 솔루션은 유니크하다. 네? 아시겠죠? 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해가 됐으면 그 해를 저쪽 가면 안 보이니까 이쪽 점을 세야 되겠지? 해가 저쪽 가서 합시다. 쓸게 많으니까. 해가 됐으면 시간이 5분밖에 없네? 바쁘니까 빨리 합시다. 자, 이제 전기장을 보여봅시다. 포텐셜은 구했고 전기장 보여봅시다. 전기장 새로 계산할 필요는 없죠? 구한 포텐셜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취하기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취해보면 이필드 x 정도는 저거 마이너스 지금 미분할 거니까 점전하니까 기본적으로 점전하니까 뭐 굳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80루트로 I 제곱분의 Q 방향을 X 방향, Y 방향, Z 방향 이런 거 올 테니까 그래서 R 상승분의 점전화가 있다면 80루트로 R 상승분의 Q R 방향 이렇게 되잖아요. 점전화 한 개일 때 전기장이 이런 형태니까 그 형태로 얘를 그냥 순서대로 쓰기만 하면 되죠. X 방향은 X 빼기 D 제곱 Y 제곱 G 제곱분의 Q 실제 전화 빼기 Q X 더하기 D 이거의 3승 2분의 3승 분자 또 빼먹었네. X 빼기 D X 더하기 D X방의 전기자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Y방향 전기자는 똑같고 분모 똑같고 분자는 Y 빼기 똑같은 거 그냥 똑같다고 제가 쓸게요. 위에 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Z방향 앞에 계속 똑같고 Q 오고 G 오고 밑에 똑같고 Q 오고 G 오고 밑에 똑같고 이렇게 해서 되겠죠? 점전하니까 이건 뭐 루틴하게 하던 거니까 쉽게 쉽게 수 있어. 자, 그런데 요거는 경계에 대해서 경계가 지금 뭐냐면 여기 왼쪽이 도체고 오른쪽이 왼쪽은 1번, 오른쪽은 2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른쪽 허공 이렇게 한다면 여기가 Q가 있고 이쪽에 Q'이 있는 곳인데 그러면 이 방향이 지금 노멀 베르트 방향이 되죠? 이게 지금 경계란 말이에요. N 도트 E2 빼기 E1은 서티스 차지 오기 쉽죠. 이거 기억나죠? 노멀 컴포넌트 연속성 불연속 할 수 있죠? 지금 노멀 컴포넌트가 지금 뭐냐면 X방향 보이죠? 이거 노멀 컴포넌트예요. 이 Y방향, Z방향 얘들은 탄젠셜 컴포넌트 비율이겠죠? 탄젠셜 그렇죠? 도체 쪽을 1이라고 보고 그 진공 쪽을 2라고 봤을 때 1, 2 노멀 방향. 자, 그래서 E2T는 E1T 탄젠셜 컴포넌트는 연속이고 노멀 컴포넌트는 불연속인데 그 불연속한 만큼이 차지다. 서피스 차지가 생겨야 된다. 자, 왼쪽은 뭐예요? E1은 도체잖아. 도체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0이다. 도체의 성질. 그래서 얘는 0이에요. 도체니까. 그러면 탄젠셜 컴포넌트 0이어야 되겠네? 얘는 구하면 그게 전화 밀도가 나와야 되네? 자, 넣어봅시다. 여기 경계라는 게 뭐예요? 경계라는 게 x가 0인 점이죠? x가 0인 점이 바운더리니까
이 함수에다 x는 0을 넣어봐요. 여기 밑에 거부터 쉬운 거부터 먼저 할까? x 0 넣으면 분모 똑같아지죠. 뒤에 제곱, y제곱 제곱, 뒤에 제곱, y제곱 제곱. 분모 똑같고 분자 똑같죠? 자동으로 0이죠. 그러니까 탄젠 컴포넌트는 0인 거 확실하니까. 이건 0 쉽게 보였고. 지금 위에 거 노멀 컴포넌트 볼까요? x는 0 넣고 보면은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다르죠. 마이너스 qd, 마이너스 qd. 서로 캔슬아웃 하질 않아요. 요놈들은 같은 방향, qy 빼기 qy니까 서로 캔슬아웃 되는데 얘들은 제로를 넣으면 마이너스 qd 중간에 마이너스 있고 qd 그래서 마이너스 2qd가 분자고 분모가 요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가 존재하겠지. 서피스에 차지가 있어. 서피스의 차지가 우리가 문제에서 처음에 생각도 안 했는데 생겼어. 이거 황당한 점이죠. 서피스의 차지가 여기 없었잖아. 주어진 문제가 없었어요. 서피스의 차지가 갑자기 생겨났어. 서피스 차지까지만 쓸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어차피 시간이 좀 부족하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